안녕하세요. 방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너무 벅찬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작전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을 알아볼 때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을 확인하고 실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어플, 다양한 경로로 간단하게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A라는 25평형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까 4월 1일에는 4억으로 거래가 됐고 5월 1일에는 4억 2천, 6월 1일에는 4억 4천 이렇게 조금씩 상승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실거래가 정보에 나온다면 누구나 납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갑자기 7월달에 8억에 거래가 됐다고 신고가 된 겁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일부 몇천만 원의 금액이 상승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2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지만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좋아할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4억 원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8억 원에 거래가 됐으니 안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이사를 계획했던 분들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물건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럼 해당 가격이 상승한 해당 시점부터 공급이 부족해지고 투자를 하려던 사람들이 해당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면서 관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두 달 거래가 없다가 9월에 갑자기 더 높은 가격인 10억으로 신고가 되고 며칠 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인 10억 7천만 원으로 신고가 되는데요. 그럼 해당 동네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던 많은 분들에게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1년도 안 된 몇 달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가격이 오르는 게 절대 말이 안 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변하니까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더 폭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이런 거래를 지켜보던 투자자들도 지금 시기도 늦지 않았다면서 매수를 시작하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에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갭투자까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역전세와 깡통정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아파트 입지가 너무 좋거나 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라서 폭등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재가 아무것도 없는 아파트가 갑자기 폭등한다면 바로 작전 세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실 해당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자주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토지 등을 매매하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할 지자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신고를 하고 또는 공인중개사가 해주기도 하는데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자주 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정보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전 세력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알려드렸던 7월에 갑자기 8억으로 신고가 됐던 것은 바로 허위 신고입니다. 즉 8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매매 거래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인 10억으로 허위 신고를 해서 일부러 집값을 띄우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해당 아파트에 사는 집주인들은 그보다 더 높은 10억 5천의 가격을 부르고, 이것을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면 10억 5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바로 시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작전 세력들은 아파트를 4억 정도에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고 갭 투자를 한 형태인데요. 나중에 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에 장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은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작전 세력들이 하는 것을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이처럼 허위 신고를 하게 되면 시장 교란 행위로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지인이 짜고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계약서에 있는 금액으로 거래를 했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행위를 적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해서 아파트 가격을 엄청 띄워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계약 해제 신고만 하면 실거래가 정보에서 계약이 해제됐다고만 나올 뿐 그 이상의 정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즉 3월에 계약을 하고 5월에 해제를 했다면 계약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분들이 허위 신고된 금액이 시세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 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인데, 이런 부분을 잔금이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넘어갈 때 반영을 한다면 보다 이런 허위 신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볼 때 실거래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동산은 임장
활동이 필요로 하고 임장 활동을 통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의 시세폭을 확인하셔서 적정선의 집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